이번 시간에는 문서 제목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글상자 제목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상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텍스트 박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2023 사내교육 제안의 건이라고 하는 문서를 실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서를 만들 때 단순히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각형 채우기를 통해서 조금 더 가독성 있게 제목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글상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목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간 1강 교환에 있는 파일을 먼저 불러와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 사내교육 제안의 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글상자의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저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를 삽입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입력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객체를 삽입할 수 있는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력 가장 왼쪽에 보게 되면 가로 글상자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죠.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적당한 사이즈로 글상자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상자의 내용으로 2023 사내교육 제안의 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했더니 글씨가 좀 작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볼 거고 상단에 보시면 함초롱 바탕이라 쓰여져 있는 글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글 2022에서 함초롱 바탕이라는 글씨체가 기본 글씨체다라고 하는 소리인데요. 해당하는 글꼴 버튼을 눌러주시고 모든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단에 보게 되면 가나다 순으로 글꼴들의 리스트가 표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양한 글꼴체 중에 도둠이라고 하는 글꼴체를 사용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글꼴체를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해당한 글씨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해당하는 글꼴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서 글자에 대한 모양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글자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항목 텍스트에 대해서 글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글자 크기를 22포인트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엔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글자의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지금 전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폰트 사이즈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올림 내림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올림 버튼을 누르거나 내림 버튼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보통 데이터의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을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정렬 부분에 보시면 가운데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가운데로 정렬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글상자에 대한 크기 조절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너비 가로의 값이 139.58mm 이고요. 세로 높이의 값이 16.78mm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로 너비의 값을 110mm로 할 거고요. 높이의 값을 15mm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값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고정값으로 크기 설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크기 고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글상자의 크기가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현재는 종이 왼쪽 29.79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종이 왼쪽에서부터 29.79mm처럼 띄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세로로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56.83mm만큼 위치가 떨어져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직접 원하는 수직값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전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각형 형태의 글상자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끝을 둥글게 웨이브를 쳐서 표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는 반원이라고 하는 항목을 눌러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끝이 아예 이렇게 둥글게 웨이브 처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는 더블 클릭을 해서 둥근 모양을 선택을 하게 되면 끝이 살짝만 모서리만 둥근 모양으로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곡률을 지정하고자 한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곡률 지정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곡률의 값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반원으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 채우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말 그대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색으로 채울 거냐 라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흰색으로 채우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흰색으로 채우기를 해도 좋겠지만 나는 조금 더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 강조하는 기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면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색깔을 설정하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저와 약간 보이는 색상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확장, 테마 색상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 네오부터 심해까지 다양한 형태의 테마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이라고 하는 테마가 가장 일본적인 사이즈가 되겠고요. 색깔이 되겠고 여기서 저는 노른자색이라고 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변경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세로 정렬이 가운데로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 세로 정렬을 위쪽에 글씨를 맞추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글상자 메뉴에서 세로 정렬을 위로 선택을 하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위쪽에 배치가 되어서 데이터가 정렬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번에는 아래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아래쪽에 쏠려져서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가운데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필요하다면 글자 반향 설정을 통해서 글자를 세움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움 설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글자에 대해서 세로 방향으로 글자가 표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전 여러분들이 보신 부분처럼 글상자를 이용해서 다소 밋밋했던 제목을
가독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한 번 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프레스플라워 작품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글상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입력에서 여기 있는 글상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빠르게 글상자를 삽입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축키 Ctrl N, B 말 그대로 N이 new, 새로운이란 뜻이고요. B가 박스, 상자란 뜻이죠. 새로운 글상자 박스를 넣겠다라고 해서 Ctrl NB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글상자를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데이터를 클릭을 하고 Ctrl NB 눌러주게 되면 마우스를 끌거나 클릭하여 도형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네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선 한글 2022에서 이미의 사이즈로 도형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만약 Ctrl MB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드래그한 시작부터 끝까지 해당하는 사이즈로 글상자의 크기가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글상자를 삽입하든 해당하는 글상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개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개체 조절점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사용해서 글상자에 대한 세로, 가로 사이즈를 당연히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상자의 내용으로는요, 우리가 프레스, 플라워, 작품이라는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자, 프레스 플라워 작품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글상자의 중간에 배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상자에 대한 글꼴을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글씨체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글씨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맑은 고딕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굵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굵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글씨가 조금 더 굵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한 22 정도로 해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글자 색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가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밑에 빨간 색깔 띠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글자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글자색이 빨간색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확장 메뉴를 누르면 다양한 색상이 보여지게 되죠. 여기서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글자색이 파란색으로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더블 클릭해 볼 거고요.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크기를 조금 늘려 볼게요. 110에 15로 해주시고, 칸을 넘어갈 때는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 부분에 탭이라고 하는 키가 보이실 거예요. 이 탭이라고 하는 키를 눌러서 항목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에 들어가서요, 우리 이번에는 둥근 모양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채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흰색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대한 편집을 완성했죠. 우리 이번에는 택견 생활체조라고 하는 글상자 한 번 더 만들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글상자를 삽입하기 위해 우리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 Ctrl NB라는 방법 배우셨을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 데이터의 내용으로
택견 생활체조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 상자 안에서 데이터, 텍스트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Ctrl A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글 상자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한 A가 all, 전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Ctrl A를 누르면 글 상자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선택이 됩니다. 당연히 글 상자 바깥쪽에서 Ctrl A를 누르면 문서 전체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 안에 커서를 위치시켜 주시고 Ctrl A를 눌러야 문서 전체, 텍스트 전체가 선택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글자에 대해서 도둠으로 해볼 거고요. 글자 크기를 28포인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글자색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우리 글자색에 대해서 우리 기본으로 넘어가서 흰색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크기를 설정을 할 건데요. 기본에 들어가서 너비 90, 높이 15로 설정을 해주시고 우리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을 파랑색 채우기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가 이렇게 좀 약간 가운데보다 좀 더 오른쪽에 쏠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넘어가서 우리 단의 왼쪽 0mm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왼쪽에 딱 맞춰져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정렬까지 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테두리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설정하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선에 대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흰색 이렇게 색깔을 또 바꾸실 수도 있고 또는 굵기나 종류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선은 약간 투명한 느낌의 색상으로 많이 설정을 하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트렌디한 디자인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기능은 글맵시 제목 만들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S 오피스,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워드아트라고 불리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글을 맵시 있게, 글을 웨이브 있게 표현해 주는 기능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가 입력을 할 건데 이러한 글자를 조금 더 밋밋하지 않고 조금 더 눈에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글맵시 기능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파일 글맵시 제목 만들기 작업 전 파일을 먼저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맵시 삽입을 한번 해보죠. 우리 상단에 있는 입력 메뉴를 선택을 할 거고 다음 글맵시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글맵시 위쪽 버튼이 있고 아래쪽 버튼이 있는데요. 위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글맵시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를 통해서 글맵시를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빠르게 글맵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래쪽 버튼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위쪽에 있는 글맵시 만들기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글맵시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요.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맵시에 대한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글맵시 디자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요. 저는 갈매기형 모양의
갈매기형 수장이라는 형태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맵시가 삽입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글맵시의 색깔은 파랑 색깔로 채워진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맵시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크기를 좀 줄여볼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글상자에 대한 글맵시에 대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너비의 값은 60으로 설정을 해볼 거고요. 높이의 값은 4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쪽 방향으로 살짝 내려가서 이렇게 배치를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글자 부분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글맵시 모양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 글자 색을 바꾸고 싶다면 글맵시 채우기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글맵시라고 하는 것은 글자 형태의 내용은 아니에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글맵시 속성에 들어가서 또는 내용 편집에 들어가서 글자 내용을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개체 형태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글자 색이 아니라 우리 채우기색, 도형 채우기를 통해서 색깔을 변경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하늘색을 한번 설정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있는 글맵시를 간단하게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글씨체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글맵시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요, 글꼴 부분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궁서라고 하는 글꼴로 설정하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글맵시를 삽입해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프레스 플라워라고 하는 글맵시를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있는 입력 메뉴를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글맵시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조금 알록달록한 모양의 글맵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데이터를 프레스 플라워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 물결 1번 모양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주시고 글꼴, 여러가지 글꼴이 있는데 저는 한컴 윤고딕 760이라고 하는 글꼴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프레스 플라워라고 하는 데이터가 삽입이 되게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만약에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채우기 메뉴에서 현재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채우기를 되어 있어요. 그라데이션이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조합해서 만든 그러한 색상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분홍색과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조금 더 옅은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분홍색과 살구색 두 가지 색을 조합해서 만든 게 현재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 예를 들어서 보라색으로 채우기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면색을 보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으로 설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지금 살짝 보시면 약간의 그림자 효과가 설정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글맵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하단에 그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음을 하게 되면 그림자가 날아가게 되고요. 아까처럼 그림자를 비용속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림자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택견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글맵시로 삽입을 해보도록 하죠. 상단에 있는 입력 글맵시 눌러주시고 우리는 택견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은행잎 모양의
글맵시를 선택하고 설정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해서 우리 기본 탭에 들어가서 너비를 60, 높이를 4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우기에 들어가서 채우기 색을 우리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조금 더 밝은 걸로 할까요? 여기는 밝은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밝은 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맵시에 들어가서 글꼴을 우리 도둠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형태의 글맵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이렇게 글상자를 이용해서 제목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글맵시를 이용해서 제목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